네. 자, 이번에는 이제 파트 4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 그래서 이 납세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요건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있는 거죠.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그 다음에 관세율, 납세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화주입니다. 화주. 물품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화주가 납세무자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세죠. 화주가 납세무자 돼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고 그거 그 물품 가격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 2차 납세무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납세무자, 총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뭐 보증자겠죠. 근데 이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되는 게 그 담보랑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담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채, 유납, 포보세.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납세, 보증, 보험증권, 그리고 세 가지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요거 관련된 게 이제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담보를 세워왔는데 신용보증기금 가지고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떼와요.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게다가 우리 화주가 이제 그 보험료를 내고 그 전보다 이제 3억에 대해서만 우리 화주가 관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관세 납부하겠다는 그 보증보험증권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관장한테 갖다 대면 세관장이 이걸 담보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신용보증금이 보증인으로서 이제 관세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있고, 그렇죠? 이거 뭐냐면 이제 그 물품을 A가 수입했습니다. 근데 A가 수입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재산이 10억쯤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관세가 1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억이 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그 1억 10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가 이제 그 자기의 재산 중에서 땅을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이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부터도 돈을 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꿨는데 그 자한테 꾼 돈을 일정 기간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그 땅을 걔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이 수입신고일 전에, 그쵸? 그 다른 사람이랑 땅에 대해서 그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수입신고일 전, 그러면 이제 세관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 신고 후에 이제 그 자가 머리 써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랑 그 땅을 이제 그런 담보권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세관에서는 먼저 납세 신고로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세관에서 먼저 그 땅에 대해서 그 자 관세 안 낸 경우에는 세관에서 가져갈 수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그래서 납세부 고지서는 발송일자 기준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일자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별 납세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과세 물건 확정 시기의 예외인 경우랑 거의 상당히 좀 비슷하죠. 선, 보세, 수, 멸, 외운, 소, 즉시, 우도맥스가 이제 그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그 특별 납세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멸실 또는 폐기된 경우는 운영인, 보관인. 그리고 이제 도난, 분실 같은 경우에는 보세 고의가 장치된 경우에는 이제 운영인, 이제 화물 관린, 그리고 보세 운송 신고 대상 보세 운송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세 운송 중에 도난된 경우는 보세 운송 신고 또는 승인인, 승인받은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인, 취급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타 같은 경우는 소유자,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납세무자가 없죠. 그다음에 관련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관 우체국 도착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취인. 수취인이 납세무자고. 그거 외에는 이제 특이한 게 없죠. 그럼 바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7회 8번 관세법을 규정하고 있는 납세무자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러다 했습니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장소 우편은 총 세 가지가 있죠. 수입품의 화주와 수취인 사이에 납세무자가 경합되면은 수입품의 화주가 납세무자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다? 특별 납세무자랑 일반적인 화주가 경합된다. 누가 이긴다? 특별 납세무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뭐다? 화주가 원칙적으로는 다 화주죠. 하지만 뭐다? 특별 납세무자인 경우에는 뭐다? 특별 납세무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뭐한다? 수취인이 이제 납세무자죠. 그렇죠? 화주가 아니죠. 수취인이 우선 하게 됩니다. 자, 선용품은 허가 내용들 적재하지 않아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선용품, 기용, 항공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그다음에 이제 국영 취입 차량에 판매하는 물품들 원형에서 조배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적지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실처. 하지만 그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를 받은 때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데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제민은 예외로 하고, 자,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서 관세 징수하는 경우는 하역 허가를 받은 자, 그 자가 특별
의무자죠. 보세고 운영은도 납세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난 분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도난 분실 부분에서 이제 보세고 양식된 부분들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멸시 폐기는 이제 누구? 이제 운영인 또는 이제 보관인. 운영인도 대수가 있습니다.